내가 맏딸이야. 당연히 이 집은 내 거야. 엄마, 지금 당장 팔아. 효를 상징하던 큰딸의 목소리가 배신의 칼날로 변했고 끝내 가족을 찢어버린 맏딸의 욕망.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출퇴근길에서? 아니면 산책을 즐기며?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늦은 저녁 8시. 오래된 단독주택의 거실에 따뜻한 노란 불빛이 스며든다. 김순자는 70년 세월이 새겨진 주름진 손으로 낡은 밥상 위에 음식을 차린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갓 부친 계란말이에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른다. 지영아, 혜정아, 밥 먹자.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다. 평생을 이 집에서 가족을 돌본 어머니의 목소리다. 부엌에서 며느리 지영이 나온다.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채 물수건과 숟가락을 조용히 상 위에 놓는다. 10년을 함께 살며 몸에 밴 며느리 노릇이다. 그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정중하다. 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와 함께 혜정이 들어선다. 명품 가방을 바닥에 툭 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다. 어머니, 건조한 인사말. 예전에 밝고 다정했던 맏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새 여자가 작은 상 앞에 둘러앉는다. 순자는 딸의 그릇에 정성스럽게 밥을 푼다. 48이 된 딸이지만 여전히 어머니 눈에는 어린 자식이다. 김치찌개 끓는 소리만이 침묵을 메운다. 지영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 애쓴다. 어머님, 시래기나물 드세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고마워, 지영아. 우리 며느리가 참 잘해. 순자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친다. 하지만 혜정을 바라볼 때는 걱정이 가득하다. 혜정은 젓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한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입술을 꾹 다물고 있다. 주먹을 꽉 쥔 채로 말이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유독 크게 들린다. 가족 사진들이 벽을 채우고 있다. 순자와 돌아가신 남편, 그리고 어린 혜정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지영과 아들의 결혼 사진.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시절의 증거들이다. 혜정아, 많이 먹어라. 요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순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혜정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마치 무슨 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형님, 힘든 일 있으세요? 혜정의 시선이 잠깐 지영에게 향한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 별일 없어요. 짧은 대답. 하지만 그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오래된 집은 고요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공기가 무겁다. 폭풍 전 고요함처럼 무언가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식탁 위를 맴돈다. 순자는 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어머니의 직감은 좀처럼 틀리지 않는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온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만 같다. 혜정이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쨍그랑. 작은 소리지만 고요한 공간에서는 날카롭게 울린다. 순자와 지영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한다. 엄마. 혜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 무슨 할 말이 있구나. 순자는 이미 직감했다. 50년을 키운 딸의 표정을 모를 리 없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진다. 혜정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낸다. 그것이 식탁 위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더욱 무거워진다.
이게 뭐냐? 순자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스며든다. 부동산 서류요. 이 집 시세 조사한 거. 혜정의 대답에 지영이 깜짝 놀란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살짝 기울어진다. 형님, 갑자기 왜? 조용히 해요. 혜정이 지영을 날카롭게 쳐다본다. 이건 우리 친정 일이니까. 지영의 얼굴이 굳어진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순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볼 뿐이다. 순자의 표정이 딱딱해진다. 혜정아,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냐? 엄마. 혜정이 깊은 숨을 들이쉰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꺼내려는 듯하다. 이 집 팔아야 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가슴에 비수가 꽂힌 듯한 충격이다. 뭐라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절박해진다. 그 절박함 속에는 한 개의 다다른 사람의 절망이 섞여 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든다. 형님,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무슨 일이냐고요? 혜정이 지영을 향해 쓴웃음을 짓는다.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요. 순자는 서류 봉투를 거부감을 드러내며 밀어낸다. 나는 이 집 안 팔아. 절대로. 엄마, 현실을 봐요. 무슨 현실? 혜정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남편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산더미예요. 순자의 숨이 멎는다. 딸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 집과 관련된 끔찍한 예감이 뇌리를 스친다. 그래서 내 집을 팔자는 거냐? 이 집밖에 방법이 없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의 마지막 외침 같았다. 지영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숨죽여 상황을 지켜본다. 순자의 눈에서 서서히 눈물이 맺힌다. 평생을 함께한 집을 팔라는 딸의 말에 온몸이 떨린다. 얼마나? 순자의 입에서 간신히 나온 말이다. 목소리가 떨린다. 3억? 혜정이 던진 숫자에 지영이 숨을 크게 들이킨다. 순자는 그 금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70년 인생에서 들어본 적 없는 큰 돈이다. 3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우리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절망적인 현실을 토해내듯이. 어떻게 그런 빚을. 보증을 잘못 썼어요. 혜정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친다. 그릇들이 덜컹거린다. 남편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서줬는데 그 인간이 돈 들고 잠적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남편은 지금 채권자들 피해서 숨어 다니고 있어요. 애들은 학교에서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녀요. 순자의 가슴이 아프다. 딸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을 팔 수는 없다. 그래도 이 집은 안 돼. 왜 안 돼요? 왜? 혜정이 어머니 앞으로 성큼 다가선다. 이 집 말고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없어요. 이미 다 찾아봤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해진다. 은행 대출도 안 나와요. 친척들도 다 피해요. 친구들도 연락 끊었어요. 순자는 벽에 등을 기댄다. 딸의 절박함을 이해하지만 이 집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혜정아,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뿌리야. 뿌리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지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든다. 형님, 다른 자산은 정말 없나요? 적금이나. 다 털어서 이미 일부 갚았어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혜정이 지영을 바라본다. 지영 씨는 이해 못할 거예요. 이런 상황 안 겪어봤으니까. 지영의 표정이 굳어진다.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다.
형님, 저도 가족이에요.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가족? 혜정이 코웃음 친다. 며느리가 무슨 가족이에요? 이건 친정일이라고요. 순자가 분노한다. 혜정아, 지영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이잖아요. 지영 씨한테는 친정이 따로 있어요. 혜정의 말에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내가 맏딸이에요. 이 집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나한테 있고요. 혜정이 서류 봉투를 다시 순자 앞으로 밀어낸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 순서로는 제가 먼저잖아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엄마 동의 없이는 엄마가 동의 안 하면 법정에서라도 해결할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다. 자신의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딸의 선언. 공기가 얼어붙는다. 법정에서 해결하겠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 전체에 퍼진다. 50년을 키운 딸이 자신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말을 했다니. 네, 어쩔 수 없으면요. 혜정의 말에 지영이 몸서리친다. 이런 혜정은 처음 본다. 평소 온화했던 맏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절박함에 내몰린 여자만이 서 있다. 혜정아, 내가 정말 내 딸이냐? 순자의 상처받은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린다. 그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다. 딸이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하는 거예요. 혜정이 갑자기 어머니 앞에 털썩 무릎을 꿇는다. 하지만 그 자세에는 진정한 효심보다는 계산된 연극이 보인다.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차가운 의도가 숨어 있다. 순자는 딸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동시에 소름이 돋는다. 이것이 진짜 효도인가 아니면 자신을 조종하려는 수단인가. 엄마, 제발요. 우리 가족이 정말 죽게 생겼어요. 남편은 벌써 사흘째 집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큰애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작은애는 아예 학교 가기 싫다고 해요.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순자의 마음이 아프다. 손자들까지 고생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 집은 포기할 수 없다. 일어나라, 혜정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승낙할 때까지요. 혜정의 완고한 태도에 순자가 답답해한다. 딸의 고집이 이토록 세다니. 지영이 혜정을 일으켜 세우려 한다.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손 떼요. 혜정이 지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친다. 그 힘에 지영이 뒤로 휘청거린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이건 우리 모녀 간의 문제라고요. 지영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하지만 참고 뒤로 물러선다. 순자가 딸을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혜정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다. 엄마, 이 집 등기부등본 이미 다 확인했어요. 아버지랑 엄마 공동명의 맞죠? 혜정의 말에 순자가 섬뜩함을 느낀다. 이미 모든 것을 조사해 놓았다는 뜻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자동으로 상속 대상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맏딸인 제게 우선권이 있어요. 혜정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변호사한테도 상담받았어요. 엄마가 동의 안 하시면 상속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대요. 순자의 온몸이 굳어진다. 딸이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다니. 변호사까지 만났다고? 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만났어요. 이 집 팔면 4억은 받을 수 있대요. 혜정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친다. 4억 중에서 3억은 빚 갚고 나머지 1억으로 엄마 요양원비 내고 남은 돈으로 우리 가족 재출발할 거예요. 순자는 딸의 차가운 계산에 온몸이 떨린다. 자신의 삶터를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다니. 혜정아,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요양원 이미 알아봤어요. 혜정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준다. 여기 보세요. 시설도 좋고 간병인도 24시간 상주해요. 식사도 맛있대요. 요양원?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평생 가족을 돌봤던 자신을 요양원에 맡기겠다니.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위험하게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요. 혜정의 말투가 점점 사무적이 된다. 마치 물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친구들? 순자가 쓰게 웃는다. 내 나이에 무슨 친구들을 사귀라는 거냐? 엄마 또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난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순자의 단호한 거절에 혜정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올 조짐이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혜정이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다가선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선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정말 모르세요? 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한다. 채권자들이 벌써 집 주변을 돌아다녀요. 언제 여기까지 찾아올지 몰라요. 순자가 놀란다. 여기까지? 네. 그럼 엄마도 위험해져요. 혜정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는다. 엄마,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손길이 예전의 다정함과는 전혀 다르다. 거칠고 강압적이다. 손 놔. 순자가 몸부림치지만 혜정의 소나기는 더욱 세진다. 지영이 벌떡 일어선다. 형님, 어머님 다치세요. 하지만 혜정은 듣지 않는다. 오히려 어머니를 더 세게 붙잡는다. 우리가 정말 죽게 생겼다니까요. 혜정의 손이 어머니의 팔을 더욱 거칠게 잡아당긴다. 순자가 아야 하며 신음한다. 70이 넘은 노인의 가는 팔이 딸의 거친 소나기에 빨갛게 달아오른다. 지영의 몸이 반응한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형님, 어머님 놓으세요. 당장. 지영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린다. 평소에 조용한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목소리 톤이 낮아지면서 묘한 위압감이 느껴진다. 혜정이 지영을 노려본다. 당신이 뭔데 우리 모녀간 일에 끼어들어요? 저도 이 집 가족이에요. 지영의 말에 혜정이 비웃음을 터뜨린다. 가족? 며느리 주제에 가족이래요? 그 말에 순자가 분노한다. 딸이 며느리를 모독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혜정아, 지영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이잖아요. 지영 씨한테는 친정이 따로 있어요. 시집 온 지 겨우 10년인데 무슨 권리로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들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해진다.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폭발한다. 평생 착한 딸로 살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일순간 터져나온다.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쉰다. 마음 깊숙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10년 전 묻어둔 감각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손목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한다. 형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는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음성의 질감이 변한다. 어머님한테서 손 떼세요. 혜정이 지영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코웃음 친다. 아니면 어쩔 건데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다고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혜정에게 다가간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의도적이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움직임처럼. 혜정이 뒤늦게 불안감을 느낀다. 지영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 온화했던 며느리의 눈이 아니라 냉정하고 날카로운 시선이다. 뭐야? 왜 그런 눈으로 봐요? 혜정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인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다.
하지만 분노에 눈이 먼 혜정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순자를 더 세게 붙잡는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정말 죽게 생겼다고요. 그 순간 순자가 비틀거린다. 딸의 거친 손길에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한다. 지영의 눈빛이 완전히 바뀐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는다. 보호해야 한다는 원시적 욕구가 온몸을 지배한다. 지금 멈추면 아무 일 없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다. 경고의 마지막 신호다. 혜정은 그 경고를 무시한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멈추긴 뭘 멈춰? 당신이 우리 상황을 알아요? 혜정이 순자를 향해 소리친다. 엄마, 마지막 기회라고요.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끝이에요. 그리고는 순자를 더욱 거칠게 잡아 흔든다. 순자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며 휘청거린다. 바로 그 순간이다. 지영이 움직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영은 바로 혜정에게 달려들지 않는다. 먼저 순자에게 다가가 안전하게 보호한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영이 순자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그 손길은 여전히 부드럽다. 혜정이 당황한다. 뭘 하는 거예요? 지영이 순자를 소파에 앉힌 후 천천히 돌아선다. 그 움직임이 유려하고 계산적이다. 마치 링 위에서 상대를 관찰하는 선수처럼. 형님, 지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다. 선을 넘으셨어요. 무슨 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혜정이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 어머님께 상처를 입혔어요. 지영이 순자의 팔을 가리킨다. 빨갛게 멍이 든 자국이 선명하다. 순자도 자신의 팔을 내려다본다. 딸이 자신에게 이런 상처를 입혔다니 믿기지 않는다. 이건 실수예요. 혜정이 당황하며 변명한다. 제가 너무 급해서. 실수든 고의든 상관없어요. 지영이 한 걸음씩 혜정에게 다가간다. 어머님을 다치게 했으니까요. 혜정이 뒤로 물러선다. 지영에게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예사롭지 않다. 당신 뭐 하려고 그래요? 다시는 어머님을 건드리지 마세요. 지영의 경고에 혜정이 벽에 등을 기댄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의 혜정은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다. 지영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른다. 제6장 마이너스 반전과 클라이맥스. 혜정의 손이 지영의 얼굴을 향해 날아온다. 하지만 그 손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지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인다. 왼손으로 혜정의 손목을 정확히 낚아채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혜정의 팔꿈치 안쪽을 잡는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근육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난다. 뭐야? 혜정이 당황하며 소리친다. 하지만 이미 늦다. 지영이 몸을 돌리며 혜정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긴다. 완벽한 클린치 자세다. 혜정의 몸이 지영의 통제하에 들어온다. 놓아줘. 혜정이 발버둥치지만 소용없다. 지영의 팔이 혜정의 허리를 감싸며 움직임을 완전히 제어한다. 마치 거대한 뱀이 먹이를 감싸듯이. 순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본다. 조용하던 며느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 지영이 혜정의 귓가에 낮게 속삭인다. 형님, 저항하지 마세요. 다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혜정은 공포에 질려 계속 몸부림친다. 미쳤어? 놓으라고. 지영이 한숨을 쉰다.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순간 지영의 오른쪽 다리가 혜정의 다리 사이로 들어간다. 동시에 상체를 숙이며 혜정의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끌어당긴다. 완벽한 레슬링 테이크다운 기술이다. 쿵.
혜정이 거실 바닥에 엎어진다. 충격음이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진다. 지영은 그 위에서 혜정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다. 아, 아파. 혜정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신음한다. 지영의 무릎이 자신의 등 중앙을 누르고 있고 양팔은 등 뒤로 꺾여 있다. 움직이지 마세요. 더 아플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순자는 넋을 잃고 바라본다. 자신의 며느리가 딸을 제압했다.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다. 지영아.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른다. 지영이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다. 혜정을 제압하면서도 순자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여전히 혜정을 제압한 채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지영. 그 모습에 순자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놓아줘. 이 미친년아. 혜정이 바닥에서 소리친다. 하지만 꼼짝할 수 없다. 지영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형님, 말 조심하세요. 뭐? 내가 말 조심해?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을 보호하고 있어요. 지영의 대답이 단호하다. 혜정이 억울함에 소리친다. 보호? 내가 언제 엄마를 해쳤다고. 방금 전에 하셨잖아요. 지영이 순자의 팔을 가리킨다. 어머님 팔에 멍이 들었어요. 혜정이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깨닫는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건 실수였어. 실수든 고의든 다시는 하시면 안 돼요. 지영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긴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지영아, 놓아줘라. 어머님? 충분해. 이제 놓아줘. 지영이 망설인다. 혜정을 놓아주면 또 다른 폭력이 있을까봐 걱정된다. 괜찮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말하는데. 순자의 말에 지영이 천천히 혜정에게서 몸을 일으킨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혜정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옷을 털어낸다.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다. 당신 대체 뭐야? 혜정이 지영을 바라보며 떨린다. 평소 알던 며느리가 아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예요. 지영이 담담하게 대답한다. 다만 어머님을 지켜야 할 며느리예요. 지켜? 나한테서? 혜정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자신이 어머니를 해치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필요하다면요. 지영의 냉정한 대답에 혜정이 주저앉는다. 정신적 충격이 육체적 고통보다 크다. 그때 순자가 지영에게 다가와 손을 내민다. 고마워, 지영아. 순자의 따뜻한 말에 지영의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는다. 갑자기 혜정이 벌떡 일어나더니 지영에게 달려든다. 이성을 잃은 채로 내가 뭔데? 예상치 못한 기습이다. 하지만 지영의 반응은 더 빠르다. 이번에는 혜정의 돌진을 피하면서 동시에 혜정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다시 쿵 소리와 함께 혜정이 바닥에 쓰러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혜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혜정이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다.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것 같다. 지영이 급히 혜정 옆에 무릎을 꿇는다. 형님. 혜정의 의식이 흐릿하다.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한다. 입에서 신음소리만 새어나온다. 지영아, 혜정이가 어떻게 됐냐? 순자가 다급하게 달려온다. 아무리 미워도 자신이 낳은 딸이다. 지영이 혜정의 머리 뒤쪽을 조심스럽게 만져본다. 피가 나고 있어요. 순간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방금 전까지 분노에 차 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뀐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영의 손이 떨린다. 레슬링 선수 시절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매트 위에서는 안전 장비가 있었고 심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딱딱한 거실 바닥이고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순자가 혜정의 손을 잡는다. 혜정아, 정신 차려라. 어머님, 구급차 불러야 할까요? 지영이 핸드폰을 꺼낸다. 하지만 순자가 말린다. 잠깐만. 일단 지켜보자. 하지만 피가 나고 있어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니. 순자의 말대로 피는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머리 부상은 언제나 위험하다. 혜정이 천천히 눈을 뜬다. 어디? 형님, 괜찮으세요? 지영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혜정이 고개를 돌려 지영을 본다. 그 순간 방금 전 일이 모두 떠오른다. 내가 나를. 혜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보다는 충격이 크다. 죄송해요.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지영이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으니까. 혜정이 천천히 일어난다. 지영이 부축하려 하지만 손을 뿌리친다. 손 대지 마. 냉랭한 거보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격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패배감이 묻어난다. 혜정은 소파에 주저앉는다.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한숨을 쉰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혜정의 독백 같은 말이다. 자신도 모르게 이 지경까지 와버렸다. 순자가 딸 옆에 앉는다. 혜정아. 엄마. 혜정의 목소리에 힘이 없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다. 나도 내 상황이 힘든 건 안다. 순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하지만 이 집은 정말 팔 수 없어.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혜정이 고개를 든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의 눈물이다. 이 집이 그냥 집인 줄 알아? 순자가 거실을 둘러본다. 여기서 내가 첫걸음을 뗐고 여기서 내가 결혼식 준비를 했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곳도 여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혜정이 고개를 숙인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 절박함 앞에서 감상은 사치다. 그래도 엄마,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없어요. 혜정이 단호하게 말한다. 이미 다 찾아봤어요. 정말로. 지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든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두 사람이 지영을 본다. 지영아, 내가 뭘 어떻게 도와? 순자가 쓴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지영은 진지하다. 제 친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마워. 혜정이 지영을 바라본다. 하지만 안 돼.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어. 혜정이 머리를 감싸준다. 남편 친구들, 내 친구들, 친척들. 이제 더 이상 부탁할 사람도 없어. 침묵이 흐른다. 세 여자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긴다. 갑자기 혜정이 일어선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혜정아, 아무리 그래도. 알았어요. 혜정이 체념한 듯 말한다. 강요하지 않을게요. 더 이상. 지영이 놀란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혜정이 아닌데. 하지만 엄마. 혜정이 어머니를 바라본다. 저는 이제 여기 못 와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진다. 무슨 소리냐? 부끄러워서 어떻게 와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오늘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어떻게 엄마 얼굴을 봐요?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딸을 잃는 것 같다. 혜정아, 그러지 마. 그리고
혜정이 지영을 본다. 지영 씨, 네, 형님. 고마웠어요. 엄마를 지켜줘서. 지영이 당황한다. 형님, 그런 말씀하시면. 진심이에요. 혜정이 진심으로 말한다. 저는 딸 자격을 잃었어요. 하지만 지영 씨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혜정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한다. 혜정아, 어디 가려고? 집에 가야죠. 남편이랑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혜정이 문 앞에서 돌아본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지영 씨, 부탁해요. 문이 닫힌다. 거실에는 순자와 지영만 남는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혜정이 떠난 자리가 텅 비어 보인다. 순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다. 딸이 자신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협박하고 며느리가 그 딸을 제압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순자 옆에 앉는다. 괜찮긴 뭘 괜찮아. 순자의 목소리가 쓸쓸하다. 내 딸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는데. 지영이 순자의 손을 꼭 잡는다. 어머님, 형님도 정말 급하셨던 것 같아요.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50년을 키웠는데. 지영은 아무 말하지 않고 순자의 등을 토닥인다.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손길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지영아, 네, 어머님. 오늘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순자가 지영을 바라본다.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지영이 수줍게 미소 짓는다. 저도 이 집 가족이니까요. 그래, 넌 진짜 가족이야. 순자의 말에 지영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시집 온 지 10년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그런데 지영아, 순자가 궁금한 듯 묻는다. 너 언제 그런 걸 배웠냐? 아까 그 기술 말이야. 지영이 당황한다. 사실 순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말한 적이 없다. 사실은 학생 때 운동을 좀 했어요. 무슨 운동? 레슬링이요. 지영의 대답에 순자가 놀란다. 레슬링? 우리 지영이가? 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했어요. 전국 대회도 나갔고요. 어머나. 순자가 감탄한다. 그런 실력이 있었구나. 왜 진작 말 안 했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지영이 쑥스러워한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순자가 웃는다. 오늘 딱 써먹었잖아. 두 사람이 함께 웃는다. 오늘의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진다. 그런데 어머님, 지영이 진지해진다. 형님 일을 정말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3억이라는 돈이 어디 쉬운 돈이냐.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영이 생각에 잠긴다. 제 친정에서도 물어보고 아는 사람들한테도 알아볼게요. 고마워, 지영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순자가 지영의 손을 꼭 잡는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다녀왔습니다. 지영의 남편 민수가 들어온다. 출장에서 돌아온 것이다. 분위기가 왜 이래요? 민수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감지한다. 바닥에 깨진 컵 조각도 보인다. 무슨 일 있었나요? 순자와 지영이 시선을 교환한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형님이 잠깐 다녀가셨어. 지영이 간단히 말한다. 누나가요?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민수가 궁금해한다. 별일 아니야. 순자가 말한다. 그보다 민수야, 출장 잘 다녀왔니? 네, 어머님. 그런데 정말 무슨 일 없었어요? 민수의 계속된 질문에 지영이 답한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지금은 좀 피곤해. 민수가 더 묻지 않는다. 아내의 표정이 보통이 아니다. 그럼 저는 씻고 올게요. 민수가 자리를 뜬다. 다시 순자와 지영만 남는다. 지영아. 네, 어머님. 오늘 일은 민수한테 말하지 마. 순자의 부탁에 지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알겠어요. 가족끼리 싸운 걸 남들이 알면 좋을 게 없어. 순자의 말에 지영이 공감한다. 특히 남편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지영아. 순자가 지영의 손을 다시 잡는다.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영이 순자를 안아준다. 저는 언제나 어머님 편이에요. 순자가 지영의 품에서 눈물을 흘린다. 오늘 하루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우리 지영이가 최고야. 어머님도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고 있다. 힘든 하루를 견뎌낸 가족의 따뜻한 포옹이다. 그 순간 지영의 핸드폰이 울린다. 혜정에게서 온 문자다. 지영 씨,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 잘 부탁해요. 저는 당분간 연락 안 드릴게요. 부끄러워서. 지영이 문자를 순자에게 보여준다. 순자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쉰다. 혜정이도 참 힘들 텐데. 연락해 볼까요? 지영이 제안한다. 아니야. 시간이 필요할 거야. 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지금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밖에서 민수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지영이 순자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운다. 고마워, 지영아. 순자가 자신의 방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본다. 지영아. 네, 어머님. 앞으로도 잘 부탁해. 당연하죠. 지영이 미소 짓는다.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순자가 방으로 들어간다. 지영은 거실에 남아 깨진 컵 조각들을 치운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다. 하지만 끝이 나쁘지 않았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 하루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핏줄보다 더 끈끈할 때가 있다. 지영은 그것을 오늘 확실히 깨달았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일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비슷한 가족 갈등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